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네. 질문을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 재밌어야 사람들이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제목대로 어쩌다 인터뷰입니다. 남가루 선교사님이 오늘 오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급하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가루 선교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테말라에서 온 남관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자면요. 저는 1990년에 과테말라에 갔고요. 과테말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역으로 부르시는 걸 소명을 깨닫고 2004년부터 한국에 와서 침례신학교에서 MDB를 공부하고 또 기회가 돼서 미국에 와서 2년 더 공부하고 과테말라로 다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테말라는 선교사로 나가신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나가셨나 봐요? 네. 처음에 1990년에 제가 나갈 때는요, 회사에서 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파견이 된 거죠. 파견이 돼서 나갔고요. 한 8년 이상은 그 회사 일만 했고, 그 뒤에는 또 기회가 돼서 자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옷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옷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게 매출은 많이 올리셨나요? 정말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매출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가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회사에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토요일도 밤을 새야 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옷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선교부 집사로 섬기면서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 가시고 그러면은 통역으로 많이 돕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은혜 주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과테말라 나라 이름은 익숙한데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과테말라 나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테말라는 중미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위에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국경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약 한 1650만 명 정도 되고 한인은 약 한 5천 명이 살고 있고요. 중미에서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과테말라는 이제 뭐 옛날 같지 않고 군부가 뭐 정치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은 다 민주주의 체제고 자본주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게 89년, 90년 그때부터 회사들이 많은 그 섬유 회사들이 진출을 했죠. 저도 이제 그때 진출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한인교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죠. 지금 현재 한인교회가 한 13개 있고요. 한인들 5, 6천 명 살고 있고, 과테말라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죠. 그리고 원주민이 많은, 마야족들이 많은 그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계통 사람들하고 많이 혼혈된 사람들이 많고요. 약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민족성은 어때요? 민족성은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이에요. 좀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일부 사람들만 빼놓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착해요. 순박하고.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미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약 판매하고 마약을 재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권 다툼 때문에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게 생겨서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순박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지나친 걱정이나 이런 것 좀 덜하고 살죠. 캐세라 하면서 사는 그런 편이죠. 네. 요상사님 비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비화는 2018년에 비를 그 공작 선교사님이 여기 본부를 방문하면서 비에 대한 정보를 좀 가져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작 선교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20년 이상 같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작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왔더니 이렇게 비라는 좋은 그 선교 단체가 있더라. 교제가 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귀가 쏠깃했어요. 당시에 제가 그 과테말라 침례신학교에서 현지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제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뭐 누구 아무도 모르고 비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교제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과테말라의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그냥 갈라디아서 교재 하나 딱 보고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마 그 공작 선교사님이 니카라구아에 세미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곧바로 또 오자마자 간 거예요, 그걸로. 그때 조문상 선교사님이 아마 그 비인도자들 세미나 그걸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여기도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과테말라로 초대를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이 니카라과에 계신 선교사님 몇 분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갈라디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에 대해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저는 갈라디아에서 3박 4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야 이건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네 하면서 공부 마치자마자 제가 현지 목회자들 한 그룹을 조직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비에 비에다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윤현덕 장로님, 신덕희 권사님, 박은영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비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다 여러 과목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느낀 것 두 가지는 첫째, 교재만 보고도 비가 참 훌륭하다는 걸 알았다. 대단한 영성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대단한 영성으로 아주 잘 기회를 포착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에 얘기하라고 세미나를 FTS도 안 하고 했다. 대단히 용감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히 용감했죠? 네, 무식하면 용감. 진짜 그 말이 맞네요. 막 이렇게 정말 모두를 무식하게 용감하게 한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 그곳에서 비세미나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그룹을 한 4개월 반 갈라디아가 끝나고 이제 로마서 중간까지 나갔었어요. 중간까지 했는데 그 그룹이요 깨졌어요.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근데 그 깨진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저 사는 데서 1시간 반 가서 하는 그룹이었고 했는데 굉장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막 그냥 더위 속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안수 집사님 누구 거기 나와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어디서 잡을 차서 또 딴 데로 가고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두세 명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막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 몇 번 더 하다가 못한 거예요. 진행을 몇 개월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그때는 약간 좀 실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침례신학교에서 그 강의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리더들 키워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르치는 신학생 중에 5명 자원한 사람 손들어서 같이 해볼 사람 같이 공부할 사람 5명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 2시에 토요일 날 2시에 수업을 끝나고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명 중에 3명이 헌신을 했어요. 갈라디아가 끝날 때쯤에. 아, 자기들도 하겠다. 그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한두 달 사이에 또 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그 과테말라 현지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 나 이 비사역 너무 좋은데 누구 좋으신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나 누구 좀 소개시킬 수 없겠냐, 같이 사역하고 싶다. 젊은 사람보다는 좀 목회 경험 많으신 분이 더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사역.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 5분을 초대해가지고 한국 시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헌신을 한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현재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리카르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사역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여기저기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커나갔어요. 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는 계속 인도자 학교만 열었죠. 이제 그들은 뭐 마가복음,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뭐 이런 것도 쭉, 그다음에 전도론 뭐 이런 것도 쭉 열고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된 게 지금은 40개. 이제 파나마까지 하게 되면 한 50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거의 50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과테말라 침례신학교보다도 몇 배가 더 커진.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 침례신학교는 어차피 팬데믹도 있고 현장 수업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역은 올해는 내려놓고, 대신에 과테말라 침례신학교 2층에다가 조그맣게 사무실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사역만 하고 있죠. 네. 그럼 선교사님 앞으로의 그 비사역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과테말라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사역이 사실은 엘살바도르에도 5개 그룹이 있고, 파나마에도 지금 10개 그룹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남부 쪽이나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도 사실은 비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일단 비사역이 그 중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역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연합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역인 것 같고요. 과테말라 안에서만 하는 사역은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멕시코나 뭐 온두라스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먼 거리고, 제가 작년에는 엘살바도르를 몇 번 갔다 오면서 그룹을 시작을 해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거기는 잠정적으로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경이 막혀 있고 국경 통제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사역자들, 그쪽 비인도자들을 계속 또 양육해내야 되고,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인도자들을 양육해내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먼 거리일수록 이제 이쪽 과테말라에서 안 가고 자체적으로 비인도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서 이제 가서 또 가르치는 방식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계획만 들어도 벌써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선교사님 자신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을 반복해서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받는 은혜들이 항상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참 공부하는 게 즐겁고, 뭐 어떤 때는 공부만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사역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공부하는 게 너무 달콤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달콤함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몇 시간씩 공부해도 이렇게 안 지루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은혜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공부하는 게 즐겁죠. 그리고 그런 인도자들 양육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필요에 의해서 스페인어로 아직 번역 안 된 그 처치 리더십 책들 지금 번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자 가이드들 번역해서 우리 현지 인도자들한테 제본 딱 해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자기 사역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참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 중에
그냥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혹시 있다면? 제가 맨 먼저 공부한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에 대한 좀 애착이 많아요. 네, 3초 땡 질문 들어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이 땡. 사역자 된 거 네, 그거는 빼고예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사모님한테 큰일 납니다. 부인 만난 거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은? 교사. 네. 나는 지금까지 봤을 때 성공한 삶을 살았다. OX 퀴즈입니다. 하나. 오. 네. 이유는? 성공했으니까.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땡땡땡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 둘. 아마 교사. 네. 교사.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네. 어떤 선생님이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런 건데 함정이네요. 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네, 만나고 싶은 분이 없으시네요. 이런, 네. 허다못해 예수님, 뭐 바울, 뭐 많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네. 생각이 안 나신 걸로. 그분들이 아마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죠. 네. 아멘. 네. 선교사님이 자서전을 쓴다면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거는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그런 질문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스킵. 네, 다른 거 없어요. 자서전을 쓸 마음이 없으신 거죠.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자서전을 쓰거나 이럴 거는 전혀 살아생전에 여태까지 생각도 안 해보았다. 네, 이런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를. 선생님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그 해석이.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건 해몽. 전문 용어로. 네, 네. 해몽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비란 한 문장으로.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 인터뷰란 한 문장으로. 말 그대로 어쩌다 인터뷰. 아멘. 선교사님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앞으로도 과테말라에서 비는 계속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성장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많은 목회자 리더들이 제대로 배워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